억제력이라는 거를 지금 미국이 인심쓰고 있는 전략 잠수함이다, 무슨 항공모함을 전개한다. 그런데 전개하는 시간이 시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분단위죠. 1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산술 계산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명예교수 서균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상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고 500 내지 1km 상공에서 터뜨리면 우리 생일 때 꽃갈 쓰잖아요. 원층으로 쫙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죠. 상공에서 터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섬광이죠. 섬광. 태양을 한 1000개 정도 합한 섬광. 두 번째는 폭풍. 세 번째는 버섯구름. 그리고 초음파. 그러니까 폭풍. 그 이유는 일단 쫙 올라가면서 공기를 빨고 구름 한 1km, 그리고 요즘 같이 큰 거는 10km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진공이 생기니까 쫙 바람이 빨려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낙진으로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온도가 순간적으로 1억도 됐다가 보통 한 5천만 도, 그리고 얼마 있으면은 10,000도. 이거는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생체는요, 첫 번째 그냥 이거는 그 승화라고 해요. 그냥 기화도 아니고 그 다음 상태, 이온화가 되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그냥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역설적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죽음으로서는 최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뜨겁다, 밝다 느끼기 전에 나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경으로 느끼는 시간, 전달되는 속도가 있잖아요. 두뇌가 인식하기 전에 육신이 없어지는 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그 시간이 1000만분의 1초 정도니까 가장 평안한, 본인도 모르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잔인해요. 첫 번째는 3도 화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메스껍기 시작하고, 토하고, 그리고 일단 화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게 되죠. 나가사키, 히로시마 전부 뜨거우니까요. 그러면 물속에 붕덩 들어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감염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히로시마가 순간적으로 죽은 게 이제 8만 명에서 9만 명, 그리고 이제 넉 달간에 25만 명 죽었고요. 나가사키는 사실은 표적을 놓쳤어요. 원래 고쿠라로 갔다가 나가사키로 갔는데 거기도 조종사가 실수해가지고 조금 비켜가는 바람에 인명살상이 적었죠. 그래서 전부 합하면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면은 약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었죠. 순식간에 죽은 경우도 있고 석 달 그리고 1년 후에 죽은 경우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모르는 것 중 하나가 그 중에서 10%가 한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애꿎게 우리나라 슬픈 역사죠. 힘이 없으니까. 강제징용. 끌려갔다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수가 약 10%라고 하니까 몇만 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본 못지않게 피폭 민족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지금 부울경 보세요. 살아서 돌아와서 2세들이 지금 부울경에 제가 알기로는 1000명에서 2000명쯤인데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도 다루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꾸심에서 나타나는 영장류에서 나타났거든요. 소두증, 저체중. 그러니까 일종의 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병하고 육체적인 질병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든 심근경색, 심장병, 개장암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런 질병들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유전자가 건드려져 버리면은요, 방사선이라는 게 있잖아. 방사선이라는 거는 전기, 우리가 그걸 받으면은 일종의 감전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요, 뚫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공기 중으로 또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음식 섭취할 수도 있고, 우리 꾸시마를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들어오게 되면은 안에서 알파, 베타, 가마, 기타 방사선이 나거든요. 이 녀석들이 우리 생체를 교란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떤 거냐면 맨 밑에 RNA, DNA가 있잖아요. 그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염기가 배열돼 있고, 이게 굉장히 약해요. 끈이요. 너무 섬세한 거죠. 그걸 지나면서 툭툭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하시면 다시 붙어요. 회복되는 거 괜찮아요. 저처럼 나이가 많으면 그냥 세포가 사멸, 죽어버려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끈이 하나만 끊어지겠어요? 수천만 개가 끊어지죠. 인체에도 수조 개의 세포가 있으니까. 엉뚱한 끈하고 연결되면 이게 바로 기형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돌연변이잖아요. 마구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서 백혈병이다, 뭐 갑상쇠암이다, 생식쇠암이다. 근데 생식쇠암을 건드리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고 2세 전달이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 약 1,000명에서 2,000명, 그리고 지금 표본에 나타난 분들이 약 100명인데 문제가 발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선천적인 것인지 흡연 때문인지 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지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몇 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폭하면은 일본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원폭 피해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욕을 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지는 않죠. 자, 뭘까요? 먼저 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데 굳이 불필요하게 지하 주차장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가운데 몰려 있으면 돼요. 유리창 닫고 그리고 환기 닫혀버리고 이런 플랜 다 내리고. 근데 문제는 최소한 사흘입니다. 버텨야 되는데 목숨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정말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지하철역이 딱 좋긴 한데요, 입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압사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건데, 요즘 물론 미국 부자들이 둠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원폭, 수폭탄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집들 지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집을 짓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아날로그 트랜지스터가 필요해요. 폭발도 폭발이지만 강한 액선, 감마선이 나와가지고 전자장비가 모두 파괴가 되거든요. 지금 있는 모든 전자장비 파괴돼요. 특히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전부 먹통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전부 이제 디지털이 아닌 것.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IT, 기술이 정보 기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핵 공격에 취약하다. 물론 폭발력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액선, 감마선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전자기 방역. 조금 과장하면은 나라 운명이 조선 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건 좋지만은 그런 데 있어서는 아주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그럼 도대체 지구상의 핵무기가 얼마큼 있을까 보니까 한때는 소련이죠. 7만 기 정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됐죠. 소련 붕괴되고 6천 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약 5,400기. 근데 미국은 나토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합하면은 약 6천 기가 있어요. 근데 6천 기가 전부 따끈따끈하냐? 아니에요. 그중에 4분의 1은 곧 폐기 처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플루토늄으로 만들게 된 거는 그때그때 쓰지 않으면 불순물이 생겨가지고 불발이 돼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나토 북대西洋조약기구 합하면은 12,000기 중에서 이제 3,000기 빠져나갔네요. 9,000기죠. 근데 그 중에서 장거리가 약 절반이에요. 절반이 넘죠. 4분의 3이 장거리, 그리고 단거리, 전술 핵이라는 게 4분의 1 정도. 약 1,500기 정도가 쓸 수 있는, 소위 이걸 이제 따끈따끈하다는 표현이 맞죠. 언제든지 쏠 수 있는 3,000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전이니까 그때는 정말 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지금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3,000기 중에서 약 10% 정도, 300기 정도면은 전부 다 쓸 필요 없어요. 사실 대도시만 파괴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왜냐면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10%, 그러니까 유효 핵무기의 10% 정도, 300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김정은 목표가 아마도 그래서 300기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300기가 아니고요, 다 계산하고 있다고요. 지금 100기 됐잖아요. 고난의 행진 굶어가면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중국도 도와주고 있죠. 지금 북한 핵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아마 2년 반 앞으로 2030년 이전일 거예요. 2028년 300기. 그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거거든요.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9번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야. 알간 그거죠. 근데 못 씁니다. 푸틴이 못 쓰는데 시진핑 쓸까요? 못 써요. 김정은이가 아니요, 못 써요. 절대 못 씁니다. 못 쓰죠. 종이 호랑이 같은 건데 못 씁니다. 바이든 눈치 봐야 되고 일단 후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이란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 아주 꿀 같은 마음이 있겠죠. 핵시설 파괴한다는 게요. 한번 해봤어요. 나탄즈라는 한데 사이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못하는 이유는 후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요. 비핵화라는 건 정말 그냥 입 바른 말이라고 해야 되죠. 립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란 준비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은 하다가 말았고, 대만도 하다 말았고, 그렇게 된 거죠. 일본은 뭐 이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석에서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이 엉망인 건 아시죠? 이런 말씀 드릴 때나 드라이버만 주면은 사흘이면 조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쿄 공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조립하는 게 유튜브에 10년 전에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공공연하게.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 했을까요 도대체? 저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니요. 다섯 나라는 적법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요즘 쓰는 말이죠. 내연남불. 내가 하면 연애고 너희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버티고 아주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스라엘 했죠. 인도 했죠. 파키스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모르게 만들었고 정말 그 좀 얄미운 게요. 지금도 만들지도 않았고 안 만들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NCND, No Confirmation, No Denial.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하지도 않고 갖고 있지 않다고도 하지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인도, 파키스탄도 몰래하다가 결국 들통이 났고, 그러니까 몰래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몰래하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아예 비확산 조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3년에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건들죠. 이란은 아직도 비확산 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세인 셈이죠. 근데 나라가 위태로우면은 뭐 못할 거 없죠. 그렇잖아요. 곧 된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중동 화약고 말씀드렸고요. 이란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그야말로 이제 그 도미노. 일본 사실상 했죠. 우리나라 가면 대만 당연히 할 겁니다. 도미노.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할 건데. 그리고 지금 33개의 나라가 원자력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은 언제라도 흑심을 품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그중 맨 위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란보다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란 학생 몇 명 가르치다가 또 저기 미국 중앙정보국에 눈총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뭐 저기 소명도 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란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단지 못 만들었다는 거죠. 수준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이렇게 할까요? 일단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근데 중국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등이 됐습니다. 수준을 말한다면은 중국 바로 다음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보다도 높아요. 네, 조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한민국, 그리고 그 밑에 이란이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브라질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고, 남아공은 진작 조금 만지작거리다가 반납. 그리고 리비아가 하다가 뭐 아시죠? 카다피 암살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선을 넘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그 주민 굶어가면서, 왜냐하면 카다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제 김정은은 저기 사각지대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렇게 유혹적이잖아요. 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국가 통수권자가 되면 핵이라고 하면은 좀 유혹적이에요. 이게 그 갖고 있으면은 마치 그 마약 아편처럼 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미국, 러시아 벌써 그렇게 끊겠다, 줄이겠다 하는데 못 끊잖아요. 이게 영락없이 마약이에요. 그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왜냐면요, 그게 처음에 미국만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다른 나라들이 뭐 미국도 없애했으면 좋은데 그거 놓쳤잖아요. 바로 소련이 금방 3, 4년 차이 두고 따라버렸거든요. 일단 두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친 거고, 아마 그랬음에도 그 전이라도 안 됐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독점을 하게 되니까요. 분명히 견제 세력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오바마가 이야기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이 아니고요.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핵무기 없는 세상인데, 그거는 정치가들의 덕담, 정담 또는 그걸 넘진 않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 보세요. 투쟁의 역사였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끝없는 투쟁이었어요. 핵무기가 생기면서부터는 국지전밖에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세계대전 2번이나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는 있지만은 핵무기가 생긴 다음에는 세계대전은 없어요.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돌팔매질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핵무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만큼 억제력이 있는 거라서 이제 그 억제력이라는 거를 이제 미국이 인심 쓰고 있는 전략 잠수함이다, 무슨 항공모함을 전개한다. 그런데 전개하는 시간이 시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분단이죠. 1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산술 계산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아니요. 인공지능이 인류를 곧 따라잡거든요. 현존했던 가장 명석한 아인슈타인쯤 되겠죠. 능가하는 게 내년 중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딱 두 가지랍니다. 원자 핵하고요. 생물학. 두 가지 빼고는 모든 걸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당연히 의술 또 기타 공업 기술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전부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인공지능이 뭔가 진화를 해서 인류 사회를 절멸시키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핵무기를 통한 감마선, 액선으로 완전히 무력화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계들은요, 무력화해버리면요, 그냥 고철덩어리 되잖아요. 그게 관련된 자료가 아직은 기밀로 됐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학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핵 없는 세상에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걸 어디서 쓰느냐. 인공지능을 위해서 좀 엉뚱한 공상과학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하고 우리 그 선천지능, 인류 지능하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때 인공지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 그래서 저는 엉뚱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핵무기는 할 수 없이 이제는 있어야 될 시점에 이런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은 뭔가 우리도 담보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핵무기일 수도 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혹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